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작성 방법에 대한 예시와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문의 내용 보면 이 작성 방법이 나와 있고요. 이제 이 QR코드는 여기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이 통지 번호 그대로 고유의 QR 코드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질문지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소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소명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지는 어차피 묻는 거에 답변하는 거라서 그냥 질문 답변이고 이제 소명서가 중요한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소명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하나씩 항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통지번호나 이런 건 자동으로 이렇게 인쇄돼 나오고요. 자기의 고유 번호가. 그리고 소명인 해서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가끔 작성해서 가져오시는 분들 보면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써가지고 오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알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을 써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만 쓰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매수인 입장이 많죠. 매수인이다. 그러면 매수인인 내 정보만 이름, 연락처, 주소를 쓰는 거지 매도인 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 딱 냈는데 이걸 둘 다 써놓으면 매도인이 작성한 거야, 매수인이 작성한 거야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극히 본인의 입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매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인 입장에서만 정보를 기입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표시, 주소, 면적, 신고 금액, 실제 금액 이건 이제 다 쓰는 건데 간단하죠. 뭐 부동산 계약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쓰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신고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이 달라버리면 이건 과태료 대상이죠. 그럼 뭐 업다운을 했다는 건데 그걸 이실직고 할 사람들은 여기 쓰라 이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같겠죠. 이게 다르면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고 금액과 실제 금액은 당연히 같아야 될 것이고 같이 거래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느냐 아니면 그 밖의 경우냐인데 두 가지인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 물건을 소개받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계약서 보면 자기의 그 중개한 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 쓰시는 거예요. 그럼 뭐 사무대표자, 사무소 주소죠. 뭐뭐뭐 공인중개사, 뭐뭐뭐 어디 주소 이렇게 쓸 텐데 여기서 항상 헷갈리시는 게 요거 생년월일 모르잖아요. 생년월일. 그래서 이건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을 못 써가지고 보통 처음에는 그 공인중개사 등록번호를 쓴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되고 이건 상관없고 공인중개사의 성명, 그 상호, 소재지 이걸 쓰라는 거고 그리고 계약 조건이 있겠죠. 뭐 특약사항 보면 뭐 중도금, 잔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뭐 잔금 시에 뭐 이거 뭘 해지한다든가 잔금 때 뭘 소유권 뭐 이전 등기 전에 뭘 마무리한다든가 그런 계약 조건을 썼다면 그 특약사항을 여기다 써달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뭐 특약사항이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게 중요한데 중개사를 통해서 이 물건을 산 게 아니라 그냥 거래한 경우 이게 이제 주요 관심 대상이죠 사실은. 당사자를 어떻게 선택했느냐? 가족 간 거래다, 지인 소개다, 뭐 임대 분양이다. 분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개사가 없는 게 맞겠고 이 가족 간 거래나 지인 소개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계약서를 어디서 작성했냐? 그러면 이게 중개사 안 통하고 그냥 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어떻게 신청했냐? 이건 보통 이제 법무사한테 맡겼겠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자가 그럼 누구냐?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이걸 다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기본적인 소명서의 첫 페이지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이제 자금 조달 관련해서 이 돈이 어디에서 났냐고 소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매수인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쓸 필요 없고요. 왜냐면 자금 조달을 본인들이 한 게 아니라 매도인은 뭐 받기만 한 거고 중개인은 중개만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모르죠. 그래서 이건 매수인만 작성한다. 그 매도인들도 이거 작성해야 되는지 매수인한테 물어봐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물어봐서도 안 되고 이건 매수인이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소명서가 중요한데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소명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자기자금 항목이 있고 차입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얼마, 남의 돈 얼마 이거거든요. 결론은. 그럼 내 돈에는 뭐가 있냐? 예금액. 내가 예금액을 얼마 썼다. 근데 여기 보시면 내가 얼마 있었어요. 그냥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자에 예금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금액과 은행을 쓰게 돼 있고 첨부 서류로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이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예금은 있는 게 문제가 안 되지 않나요? 이러신 분 있거든요. 문제가 안 되죠. 안 되니까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말로 때우시려는 분들이 가끔 나오는데 안 된다. 내가 급여를 얼마 받았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직장생활 몇 년 했는데 이 정도 없겠냐? 네, 그거 인정해 드리지만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얼마 어디 은행에 내가 예금이 있었다. 그리고 주식 채권 매각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얼마를 썼고 언제 뺐고 얼마를 어디 증권사에서 뺐다.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부동산 처분 대금. 부동산 처분 대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매한 경우도 있고 기존에 전세 살다가 집을 사면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주택 보증금. 그래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조로 해서 이렇게 내가 돈을 받았다. 집을 팔아서. 만약에 전세를 뺐다면 뭐 계약금, 잔금 이렇게 전세를 뺐다. 요 내용을 명시하셔야 되는 거고. 그 증여 상속, 증여를 받았다. 얼마, 몇 월 며칠 날 얼마, 그리고 누구한테 받았다. 그리고 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첨부 서류로 증여세 신고서와 그 계산된 내역을 지니는 거죠. 그래서 합계가 이 정도다. 이렇게 자기 주식, 자기 자금에 대해서 쓰는 거고. 그 두 번째, 차입금. 이건 남의 돈이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헷갈리시는 분 있어요. 내가 전세 살다가 나와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걸 사면 내 돈인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임대 보증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 보증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가끔 그거를 여기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집을 샀는데 세를 끼고 사서 요만큼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돌려줘야 될 돈이죠. 그러니까 이건 입주를 안 하는 경우에 이런 게 많겠죠. 그래서 보시면 짧은 항목은 금융기관에서 빌렸다. 확실하죠? 저는 최대한 이쪽을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 주택담보대출 몇 월 며칠 얼마 어디 은행 뭐니 신용대출 얼마 어디 은행 이렇게 있죠. 이거는 금융기관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기존 주택이 몇 개 있는지도 기입하게 되십니다. 이건 이제 대출 관련돼서 법을 위반한 게 없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이제 표시하는 거고요. 이렇게 내용이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기존 세입자를 승계를 얼마 한다. 그래서 이제 매매 대금을 실제로 승계하고 요 정도는 안 준다 이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 차이가 또 뭐가 있냐면 여기는 금융기관 대출이고 여기는 회사 지원금 사채.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빌린 거 말고는 여기로 쓰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얼마 빌렸다, 몇 월 며칠, 어디 은행으로 내가 돈을 받았다. 그리고 차용증은 첨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차입금. 이거는 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 아닌 이 사채도 아니고 회사도 아닌 그냥 일반 사인 간의 차입금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또 2단에 구분하게 돼 있고 얼마, 몇 월 며칠, 관계, 누구한테 빌렸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차용증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했으면 전월세인지 본인이 입주하면 내가 언제 입주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뭐 입주를 못한다 난 재건축이라 지금 허 벌판이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보시면서 감이 오시는 분 있죠. 아 내가 이 돈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써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내가 어디에 써야 될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플랜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명 의견서가 하나 있는데 이 페이지는 뭐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다 쓰는 거고요. 매매 계약이 왜 체결됐는지 보면 이제 별지를 쓸 수도 있고 뭐 자유롭게 명기 가능하라 그러니까 막 A4지로 막 두세 장 써갖고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간단하게 이 매매 계약 뭐 내가 살다가 집을 이제 전세해서 내 집을 마련한다.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쓰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뭐 구구절절 막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뭐 이런 걸 쓰는 걸 노래가 있잖아요.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트만 트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 쓰시고 싶은 사람은 써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내역에서 이건 뭐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얼마를 몇 월 며칠 날 내가 줬다. 그리고 계좌로 줬다, 수표로 줬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본 것처럼 전세보증금 승계했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증빙자료를 내가 이것들을 첨부했다. 여기 보시면 수표는 출금 내역, 계좌이체는 계좌이체 내역, 은행의 예금, 그리고 이도는 계좌이체 있는데 아파트 매매 대금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증여받았는데 증여 신고사 납부용수증 첨부. 마찬가지로 매매대금 중도금 받고 잔금 받아서 이렇게 날짜를 맞춰서 들어간 거고, 최종적으로 전세를 꼈기 때문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한다. 그리고 이제 이건 해지했을 때 위약금도 이제 받는 경우 세금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인. 본인은 매도인이다, 뭐 매수인이다, 공인중개사다 체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로 질문지가 몇 장짜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본인이 해당하는 질문지에 답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작성이 되시면 PDF로 파일화해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는 저번에 말씀드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 홈페이지 접속하면 이 국민소통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시장관리, 여기에 소명자료 제출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접수 대상자가 맞습니다 하고 뜨고요. 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통지 확인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접수가 있고 접수 확인이 있어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컨택해서 여기다 업로드 하고 제출 누르시면 끝납니다. 근데 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업로드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뭐 팩스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처음에 있는 그 공문에 전화해서 알려달라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알집으로 압축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증빙자료 제출 관련돼서 작성하는 방법 설명드렸고요. 이게 보시면 의외로 간단해요. 그리고 간단할 수밖에 없죠. 이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언제 줬냐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으로 주신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게 현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했다, 증빙자료, 영수증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금 등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금으로 주면 현금을 왜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이 부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쉽지 않다. 이 내용을 명심하시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증비 자료 제출과 접수까지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엔 마지막으로 Q&A 관련돼서 좀 나와 있는 거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